이거 좀 낫죠? 라이브 살아있다. 예. 완전히 노출된 거. 데드 프론트. 프론트가 죽었다. 그냥 클로스 하지 굳이 요거를 또 이렇게. 이거 완전히 밀봉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직 참고로 이거 배전반이나 분전반 아까 지금 이쪽 큐빅시처럼 한 거 기본적으로 두께는 최소가 1.2입니다. 최소가 1.2T고요. 문짝은 보통 3.2T 3.2T를 만들어요. 안 하면 되게 1.2T 더 약해가지고 아까 되게 이 정도 돼요. 높은 거 2.8m도 돼요. 2.8m 그 안에 이제 기계들 넣는 거니까. 그다음에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이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배전반이다. 뭔가 이제 암페어 같은 거, 전류기 같은 거 놓을 수 있겠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면 1.5m 떨어져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면에 있으면 1.5m 띄우는 거.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큐비클 전면이다. 그러면 이 벽이 여기일 수도 있겠죠. 벽이 하다 보면 벽이 딱 여기 있어가지고 읽으려면 문도 못 열고. 그래서 띄우라고요. 근데 현장 가보면 이렇게 안 그런 데도 많아요. 어떻게 통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문도 못 열어가지고 먼저 사람을 들어가고 딱 이 정도로 생겨가지고 통로가 딱 여기 벽이 결제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서 딱 문이 걸려있어 이렇게 일단 문 탁 열고 해서 가게도 닫아버리고 뒷면은 더 심한 그렇게 해서 그런 옛날에 지은 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그 계룡 자운대 맞죠? 자운대 쪽에 하나 그렇게 돼 있는 거 되게 복잡해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수변전 설비. 이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더 튀어나왔죠, 이쪽은 덜 튀어나왔고 이쪽이 고압반, 이쪽이 저압반. 그래서 이쪽에도 고압기계 싹 집어넣고 이쪽엔 저압기계 집어넣고. 그래서 이 문자가 문 열면 하나짜리구나, 한 칸짜리. 이쪽은 이건 양문형이거든요. 이거는 단문형이고. 고압기계들 저 안에다 변압기도 집어넣고 차단기도 집어넣고. 근데 이 안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설비들 이런 순서로 들어간다. 전기를 받겠죠. 전기 받고 첫 번째 물론 이제 얘는 표준 결산도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투투나이급이면은 여기다 보통 이제 LBS 지금 저격비 어떻게 나와요? LBS나 AISS 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냥 개폐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압기가 밑에 있고요. 이 변압기가 밑에 있는데 이 변압기 중간에 차단기도 놓고, 이게 차단기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고압 차단기, 그다음 퓨즈도 집어넣고 고압 퓨즈, 그다음에 전기요금 넣으셔야 되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생각해보면 전기요금 저는 밑에다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위에다 달까요? 전기요금 매기기 위해서 전력량계를 붙이는데 굳이 고압 쪽에다가 그래서 변압기 밑에다 붙여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변압기 밑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변압기가 많으면 세 군데 달아야죠. 여기는 한 군데만 하면 되니까. 얘가 그래요. 얘가 전력량계, 전력을 재기 위해서 이걸 붙여요. 즉, 조그만한 변압기하고 조그만한 변류기. 이 전력량계에는 통상 110V하고 5A 이 급으로 내리는 겁니다.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많은 전류를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최대 5A 잴 수 있게끔 다운시켜요.
그다음에 여기 22,900인데 이 전력량계는 저압용이기 때문에 이 110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만한 변압기 2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는 전압 떨치려고 한 대, 또 하나는 전류 떨치려고 한 대. 여기서 이 두 개 합친 것을 우리가 MOF라고 합니다. 그래서 MOF라고 하면 잘, 그렇죠? 뜬금없으니까.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미터력이라는 것은 계측하다라는 얘기고요. 아웃은 뽑아내다. 피치가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측을 뽑아내는 기계. 그래서 MOF라고 하는 거고요. CB는 서킷 브레이커. 뒤에 다 나옵니다. 대충 이렇게 치고 계산합니다. 여기도 이제 CT가 바로 전류재는 겁니다. 전류재는 걸 CT라고 해요. 여기 전압되는 걸 PT라는 거고, 얘도 따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PT-CT가 같이 들어있는 거. 그럼 그렇고 이거 하나로 가지고 다 쓰지 왜 굳이 또 이렇게 돈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목적이 다르면 돈이 다를 거고요. 이 전력량 조사해가지고 전기요금 매겨야 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아야 되겠죠. 정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 차단기. 이 차단기를 오프시킬 거냐 말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차단기를 오프시킨다는 얘기는 전류가 크게 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큰 전류를 알아내려고 쓰는 거고, 얘에 들어가는 CT는 정확한 전류, 즉 전격 전류 이하로 해서 정확한 전류값을 읽으려고 씁니다. 정밀도가 틀려요. 아니면 원래 전압과 이 두 개 같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들이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변압기 바로 앞에다가 각 개별 부하에서 COS를 답니다. 이렇게 다 거의 다 모든 전기를 받는 걸 수전이라고 해요. 수전 받는 것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표준 결선도라고 해서 4가지 결선도가 있는데, 물론 기사 하실 분들은 그거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변형 별로 안 줍니다. 표준 결선도 있어 하고, 3가지는 정식 결선도고 하나는 간이 결선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량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한 대 있는 집도 있겠죠. 변압기 한 대 있는 집. 원래 이제 변압기 자가용 변압기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변압기는 일단 최소 100kW 이상 넘어가면 자가용을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하로 해도 쓸 수는 있어요. 돈질을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변압기 500짜리를 할게요. 아니, 변압기가 이제 200짜리를 할게요. 200짜리, 200kg짜리.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혹시 변압기 1kg당 얼마씩 잡는다고요? 변압기 한 대에 3만원. 그럼 200kg짜리면은 600만원인가요? 그렇죠? 600만원. 근데 여기 차단기가 얼마짜리냐면 보통 VCB를 쓸 건데 1500. 좀 고민하겠죠? 뭐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 빼고 이건 못 빼는 거고,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AISS라고 해가지고 저가형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가형이다 보니까 사고 한 번씩 나면은 그대로 정지. 그래서 트립 2번 트립했다 그러면 그대로 한 자리에서 끊어버려요. 저가형 쓴 대신에 그렇게 돼 있어요.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 안 끄는데 한 자리에서 보호 확실히 되고 있으니까. 왜냐면 저가형이다 보니까 큰 전류는 못 끊어요. 그래서 한 대에서 대신 끊어주는 거예요. 한정 기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딱 얘들 실수를 해서 뭐 끊어져 한 번 정전됐다. 한 번은 봐줘요. 한 번 더 끊었다. 물론 연타로요. 연타로. 이렇게 된다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방금 했던 그림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MOF 해서 변압기 2대 들어있다. 물론 변압기 한 대는 전압 재는 거고 또 한 대는 전류 재는 거.
그래서 전류 재는 것을 별육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압 재는 것은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110으로 만듭니다. 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별력이도 큰 전류를 다운시켜요. 그 다음에 달록이라는 거. 달록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를 때 끊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방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단기가 고장났다. 그럼 차단기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얘 열린 다음에 얘 개방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만 전류 흐를 때 개방시켜버리면 아크가 따라온다. 달러기는 되게 저가형이에요. 그래서 아크 못 끊어요. 아크를 못 끊으니까 쌉니다. 그래서 순전히 유지 보수용으로 하나 붙여진 달록이. 이름은 디스커넥터. 커넥터가 연결하다는 거죠. 그럼 디스커넥터면 끊다라는 얘기니까. 디스커넥터 스위치에서 DS라고 하는 거고요. 피레기. 피레기는 그림 이렇게 관계없습니다. 이게 그거 끊어졌다 표시예요. 직관적으로 보는 표시. 특성수 아까도 6교시 때 있었지만 특성수 들어가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보통 구성이 되죠. 그다음에 퓨즈는 많이들 보셨 심벌 이렇게 합니다. 퓨즈. 물론 이 PF라고 해서 전력은 파워. 퓨즈에서 PF라고. PF 대출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건물 지을 때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거. 그 파이낸셜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래서 보니까 대구 새마을금고 어디 쪽인가 뭐 설정한다고. 파워퓨즈.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여기 흰색입니다. 하얀색이에요. 검은색은 달라요. 또 이름이 뒤에 다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 CT, PT. 마치 변압기 모양이죠. 참고로 이게 변압기 모양입니다. 변압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 고박이 둘이 있는 것은 조그마한 거 두 개 넣었다. 그냥 그 이야기고요. ZCT. 같이 친구죠. 그래서 ZCT란 것은 Z가 제로. 영상전류. 이 영자가 그때 제로 영자라고. 아니, 제로 영자? 그런 것도 있나? 네. 그래서 누전 잡을 때 누전 차단기에 여러분들 바로 이 ZCT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변압기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변압기는. 그다음에 콘덴서는 이렇게. 당연히 전력용 콘덴서라고 합니다. 전력용 콘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도 많이 써요. SC라고도 많이 씁니다. 스태틱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SC라고도 많이 쓰고요. 전력용 콘덴서를 쓰는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역률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역률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참고로 역률이라는 건 뭐냐? 힘의 능률. 쉬운 말로 하면 힘의 능률이에요. 내가 힘을 줘가지고 힘을 100kg를 이동시켜서 힘을 줘가지고 1kg로 옮겼어요. 미쳤죠? 역률 지랄이야. 역률 개판이죠. 그럼 100kg 힘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100kg 물건을 어떻게 이동해야 잘한 거죠. 그걸 역률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외우시고요. 이거 벤츠가 이거죠. 벤츠가 그래서 전류계형 전환 스위치다라고 해서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3개 있으면 CT를 하나씩 걸겠죠. 그러면 이 CT 하나당 전류기 하나씩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하지 않고
전류기는 하나만 쓰고 벤츠죠. 벤츠인데 얘 돌려가지고 얘 거 보고 돌려가지고 셀렉션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전류계형, 전환, 절환 이렇게 두 가지. 혹시 이렇게 써도 같은 말입니다. 절환이라고 해도 되고 전환이라고 해도 되고. 전압계는 V, 전류계는 암페어, 전력계는 와트. 역률 동그라미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있어야 되고 파워 퓨즈는 이거 파워 퓨즈고 얘는 파워 퓨즈가 아니라 파워 팩터 전력 계수라고 하는데 그냥 역률이라 합니다. 역률. F는 주파수계 프리퀀스에서 주파수계. 뭐 외워야죠. 길이 없죠. 네, 열심히 외우십시오. 그래서 1번 MOF는 변압기, 변류기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변압 변류기 포인트가 되고요. 피레기는 LA. 3번이 LA. 되게 빨리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외울 건 아닌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라인 퓨즈라고 해가지고 외우지 마세요. 그냥 틀린 거다라고. 파워 퓨즈가 아니, 전력 퓨즈가 파워 퓨즈, 전력 퓨즈 같은 말. 퓨즈라는 단어가 순 한국말이 없네요. 있나?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차단기는 얘 아니고 얘입니다. 얘도 차단기고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3선 다 그려놓은 거고 얘는 하나만 퉁쳐놓은 거. 쉽게 말해서 이걸 원래 3선 들어가도 하나만 그릴 수 있겠죠. 얘를 단선도, 얘를 복선도라고 그래요. 하나만 퉁쳐놓은 거. 그럼 3번은 뭐냐? 바로 개폐기라 합니다. 개폐기. 시커멓게 칠해지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콘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전기 이론 배우시면 콘덴서 배우니까 모양이 똑같아서 바로 하실 거고. 8번 틀리면 안 돼요. 8번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전압은 V로 쓰고 기호는 볼트, 단위는 볼트고 믿습니다. 줄포클럼. 네. 그 다음에 전류는 I고 암페어고 네.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쿨럼퍼세크. 이 두 개 곱한 게 얘죠. 곱하니까 남아있는 게 뭐만 얘랑 얘만 남죠. 줄폭세크가 전류. 그다음에 개폐장치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개폐장치.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개폐장치라고 하긴 하는데요. 개폐장치가 뭐냐 열고 닫고 하는 게 다 개폐장치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개 나눠지는데 차단기가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거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큰 전류도 사고 전류도 끊을 수 있고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차단기 보니까 무부하면 전기 안 쓴다는 얘기죠. 당연히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전기 부하 걸어놓고 써도 열고 닫고 할 수 있고요. 부하 전류 흐르는 순간 다 아크 튀어요. 차단기는 다 아크를 끌 수 있는 거예요. 차단기니까요. 과부하다 끊고 단락사고 즉 전격 전류보다 20배씩 쓰는 거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차단기. 그래서 고압 차단기가 비싼 이유가 그 아크를 끄는 거예요. 소고라 하는데 소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럼 소호 능력이 이제 없어지면 싼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비싼 게 개폐기. 그 다음에 그냥 전기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유지보수 할 때
그냥 열어만 주는 거. 위에 살아있으면 수리가 안 되니까요. 그게 달러기. 그 다음에 여긴 참고로 다 일반적으로 고압 개폐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퓨즈는 주 목적이 뭐예요? 퓨즈, 차단기는 단락전지를 끊으려면 차단기가 1000만원대인데 단락전지를 끊을 수 있는 퓨즈는 3, 40만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얘 하려고. 이 전용으로. 그러니까 얘로 해서 물론 얘도 끊으니까 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이 목적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얘도 끊어지긴 해요. 끊어지긴 할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네. 끊어지긴 할 건데 어떻게 여기서 이건 이렇게 한다겠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이 안에 이 퓨즈 안에가 끌을 수 있는 소고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 열어버리면 다 따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 퓨즈가 마찬가지로 과압할 때도 끌을 수 있습니다. 과압가 걸리면. 근데 주목적이 단락이 주목적이라 우리 퓨즈 A형 퓨즈 봤었죠? 제너럴에서 저하 퓨즈가 1.6배, 고압 퓨즈가 2배. 포장이면 120분 내에 끊어지고 비포장이면 2분 내에 끊어지고 그 2배니까 과부하 개념이겠죠. 그때 끊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흐르면서 자동이 걔가 알아서 끊어져야지 그걸 강제로 열어버리면. 그래서 주목적은 물론 그 과부하를 끊을 수 있긴 하지만 주목적은 단락이다. 열어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끊는 거. 이해하셨죠? 저 퓨즈, 저 전력용 퓨즈 사용 중에 열어버리면 아크 튑니다. 절대 열시면 안 돼요. 물론 열 기회도 없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얘는 전자 접촉기. 전자 접촉기도 이거 전자 접촉기인데 당연히 고압용도 있고 저압용도 있어요. 여기서는 고압용 전자 접촉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압용 전자 접촉기는 언제 쓸까요? 고압 모터. 고압 모터 온오프 시킬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물론 얘는 뭐라 얘기해요? 당연히 OCR 기전기랑 같이 붙여가지고 우리 저압도 그랬었죠. 저압도 MS라고 해가지고 MS는 MC 플러스 EOCR 이 두 가지 조합으로 과부하 잡는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얘가 MC고 얘가 EOCR이고 이 두 개 조합해가지고 과부하 잡아주는 게 모터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압이면은 당연히 저압용이 EOCR이니까 고압용 OCR로 해서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밑에 다 있는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 이거 3분 남았네. 3분 남았네요. 이름만 차단기 종류 하면 고압 차단기를 이야기할 거고 일단 아크를 뭘로 끄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기름으로 끌 거냐 그 다음에 가스로 끌 거냐 아니면 진공으로 해서 끌 거냐 아니면 전자력으로 끌 거냐 아니면 공기를 확 불어가지고 끌 거냐 이렇게 해서 차단기를 나눠요. 그래서 즉 50이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차단기가 외암이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얘는 고정이고 얘는 가동이고 이것도 담궈놔요. 기름 담궈놓고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겠죠. 붙여놓고 사고 나면 얘가 열어지면 아크가 확 칠 건데 이 아크가 기름을 어떻게 돼요? 아크가 발생하니까 열이 확 나겠죠.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기름이 샥 증기가 되겠죠. 그 증기가 되면서 당연히 냉각시켜버리겠죠. 기름이 원래 기름이었으니까. 그리고 기화되면서 그 기화열을 다 뺏어가 버릴 거고. 아크 되게 열 많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끄는 것이 이제 유입 차단기.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부하 차단할 때는요, 뭐 이렇게 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름을 뿌려요. 피스톤을 해서 기름을 쫙 뿌려가지고 조금씩 뿌려가지고 하는 거고. 큰 전류는 이렇게 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 이 공기 차단기는 공기를 그냥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공기를 확 불어서 겁니다. 그래서 압력, 물론 여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때 압력이 15에서 30 이 정도 압력으로 끄는데, 참고로 혹시 소화전에서 여기 나오죠. 그 압력이 2.7에서 8 이 정도 사이거든요. 그 수압이. 그거부터 훨씬 더 세게 날려버립니다. 바람 확 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동작하는 걸. 얘는 실내에 안 쓰기 때문에 그 공기 터지는 소리가 세가지고 실내에 안 씁니다. 실외에만 써요. 되게 그래서 대신에 이거 깔끔해서 깔끔하고 밥 먹고 다시 하죠. 고생들 하셨습니다.